안녕하세요. 스트립 통관 실무를 강의할 오철환 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에 대한 소개는 FTA 협정 및 법령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교재 보시면은 저에 대한 그 이력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TA 협정 및 법령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 이 무역에 대한 이 개념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을 하시면서 이 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대만이다, 뭐 EU다, 아시아다, 이러한 국가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이것을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여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죠. 자,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한다. 아니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한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한다. 자, 이것을 수입 물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거꾸로 미국이다, 일본이다, 중국이다, 대만 등에 보내는데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즉 요 물품의 국가 간 이동을 무역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을 수출입 거래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하는데, 그 통제 규제 방법은 전부 일률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 국가별로 통제 규제의 내용이 각각 틀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 제일 첫 번째는 관세법, 두 번째는 외국환 거래법, 세 번째는 대외무역법. 이것은 무역의 3대 법규라고 하는데, 이 무역의 3대 법규에서 통제 규제를 하고요.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입이 되고 수출이 되는 수출 거래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 이동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법을 관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수입을 하면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보내고요. 또 수출을 한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수출 대금을 영수를 하는데, 이와 같이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규제하는 법을 외국환 거래법이라고 하고요.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 관해서 총괄하는 그러한 법을 대외무역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 뭐 약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이라든가 등등등등 이러한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통제 규제를 하는데, 무역의 3대 법규 플러스 50여 개의 개별법을 수출입 관련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규제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이 무역의 물품의 국가 간 이동, 이것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외국으로 보고요. 여기를 국경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관세선으로 보고요. 여기를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이 경우 선박하고 항공기 이것을 적재해서 국경선 넘어서 관세선 통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입 물품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물품을 예를 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박 항공기에 적재를 해서 관선 통과해서 국경선 넘어서 미국으로 이것을 보냅니다. 이것을 수출 물품이라고 하고요. 또한 외국으로부터 단순히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다시 나가는 이러한 물품이 있어요. 이것을 통과 물품, 실무적으로는 반송 물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어로 얘기를 해서 customs lin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선을 관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는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관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 법령의 효력이 미치는 이러한 구역을 관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쉬운 말로 관세선을 뭐라고 하느냐면 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물품을 수입을 한다, 수출을 한다, 반송을 하는 경우에 이 각각의 물품은 반드시 관세선, 즉 세관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물품을 수입을 한다, 관세선을 통과를 한다라고 할 때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하려면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통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선을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돼요. 그것을 수입 통관이라고 하고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돼요. 즉 세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출 통관, 또 이것을 반송 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세를 통과하는 일련의 과정과 절차, 관세를 통과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를 해서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관세선을 합법적으로 통과하게 되는 거고요. 또한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보내는 경우에 수출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에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반송 물품의 경우도 반송 신고 수리라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외국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수입을 한다, 수출을 한다, 반송을 한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관세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된다. 즉 세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된다. 자, 물품을 수입을 하는데 세관을 통과하지 않고 비법으로 이것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품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관세선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관세선 통과하지 않고 바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밀수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반송을 하는 경우에 이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에 대부분의 국가는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과하게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 세금을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출연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대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 어떠한 상행위를 한다. 이때 내는 세금을 우리가 흔히 내국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관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세청, 즉 세무관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전자원이 빈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은
많은 물품을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수출을 할 때 그 물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 보존 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재료라고 하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해서 하나의 물품 만들어서 이렇게 수출을 하죠. 이렇게 관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 관세라고 하는 부분은 이러한 대외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 관선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관선 통과하지 않고 밀수 등만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큰일 나죠. 이럴 때 밀수한 사람한테 밀수를 한 이러한 자에게 강력한 어떠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대외무역이 있어야 된다.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관세가 출현을 하려면 즉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출현을 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출이 거래되는 물품에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무역의 3대 법규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환거래법 이거 이외에 50여 개의 개별법에 의해서 뭐를 한다?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경우 수출입 관련 법규에서 주로 통제 규제를 하는 것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이러한 수입 물품에 대한 대부분의 통제 규제 내용이 되겠고 이 수출 물품에 대해서 통제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수출을 억제하는 이러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수출을 잘할 수 있도록 통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완화가 되고 최소한의 이러한 통제 규제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2과목에서 배우는 수출입 통관 실무라고 하는 하나의 내용의 모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법을 모법으로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서 본다고 하면은요, 이 관세법의 체계를 한번 보면은요, 관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1조부터 329조의 법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329개의 법조문은 여기에 관세법 251조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328개의 법조문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수입 물품과 관련된 통제 규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다소나마 이해 흐름 정리를 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뭐냐면은 이렇게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업체가 수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선박 항공기에 이것을 적재를 해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물품을 아무 곳에 장치해서는 안 되었고 보세구역이라는 일정한 구역에 이 물품을 장치를 해야 됩니다. 이 보세구역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그러한 부분인데 이 보세구역에 장치하도록 한 이유는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면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쪽으로 한번 가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 수입, 수출, 반송 물품이 있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국가는 이 관세선, 즉 이것을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세선을 설치를 해놓고 여기를 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떠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세금을 관세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세선 통과하는 물품 중에서 오로지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를 하고요. 이 수출 물품, 반송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부 브라질에서 커피를 수출을 할 때 관세라고 하는 것을 징수하고요. 이태리에서 유황을 수출을 하는 경우에 관세라고 하는 것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오로지
이 관세를 통과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계속 수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면은요. 이렇게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대만으로부터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선박 항공기에 적시돼서 우리나라 도착을 해요. 수입 물품이에요. 그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관세 징수권 확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수출입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라고 하는 부분은 세관장님, 내가 외국으로부터 분명 규격 수량 단가 이러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세관에서 심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수리를 해줍니다. 요 수리의 의미는 관세선을 통과를 해도 좋다. 관세선을 통과해도 좋다. 세관을 통과를 해도 좋다. 라고 하는 하나의 그 표시입니다. 이때 이 관세선을 통과하는 이 물품, 수리를 할 때 그 물품이 소정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그러한 물품의 경우는 소정의 관세를 납부를 하고 보세구역부터 이것을 반출해서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이 합법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2과목인 수출입 통관 실무에서 배울 그러한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때 수입신고를 할 때 그 물품을 수입한 수입업체가 수입신고를 할 때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해서 수입신고할 때 세관장님 이 물품에 대해서 납부해야 할 관세가 얼마이고 세율은 몇 프로고 과세 가격은 얼마이고 과세 관율은 얼마로 이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관세의 부과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관세의 부과징수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이 과세관청 입장, 이 관세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물품을 수입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거치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입 통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수출입 통관, 반송 통관, 우편물 통관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2과목의 명칭이 수출입 통관 실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절차적인 물품을 수입을 하는 경우 관세선을 통과할 때 이 절차적인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이 단계에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또 붙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 물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품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외국 물품을, 즉 수입 물품을 적재한 선박 항공기, 이것을 관세법상의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운송수단도 관세법상 규제를 합니다. 입항을 하면 입항 보고를 해야 되고, 하역 환적, 복합 환적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되고 등등등등 통제 규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과목에 즉 출제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오면은 보세구역에 이것을 장치를 해야 돼요. 이 물품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세구역편이라든가 보세운송 또는 운송수단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세운송하고 운송수단은 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고요. 요 보세구역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7회인가 8회부터 이 도입된, 즉 출제 범위에 속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벌칙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상에 쭉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다섯 번째의 경우는 벌칙조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납세자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등등등등 해서 이 관세법이 1장부터 해서 13장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3장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 출제 범위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렸던 관세의 부가징수편,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핵심적인 수입 통관, 수출 통관, 반송 통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물품 관리와 관련해서 보세 구역편, 즉 보세 구역 관리라든가 아니면 보세 화물 관리와 관련된 이러한 1번, 2번, 3번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분들 출제 범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출입 통관 실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범위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항상 출제됐던 그러한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조금 투자를 해서 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주어진 시간 이렇게 충실히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올려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꼭 같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교재 91쪽에 보면은요. 학습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학습 방법하고 출제 빈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요. 자, 학습 방법을 보면은 FTA와 거의 똑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본 과목에서는 25개 문제가 매번 출제가 된다. 수출입 통관 실무의 기본법은 관세법으로 관세법 전체의 내용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수출입 통관과 관련한 주요 부분인 관세의 부가징수와 수출입 통관 절차에 관하여 출제가 된다.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 교재에 충실하면 되고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를 통하여 출제 경향 분석, 자주 출제되는 부분을 파악하면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이 각 단원별 출제 빈도에서 살펴보면 되죠. 특히 통관 및 수입 통관 절차에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 교재를 학습한 후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하고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 효과적일 것이다. 1회부터 10회까지 출제된 문제의 출제 문항 및 출제 빈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 출제 빈도를 보면 제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제1장 관세의 개념에서 한 5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관세법의 총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2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세 번째 장 관세의 부가징수편에서 65개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6%를 차지하죠. 네 번째 통관제도에서 41개 문제, 다섯 번째 장 수입 통관 절차에서 무려 67개의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여섯 번째 장 수출 통관 절차에서 37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일곱 번째 장 반송 통관 절차에서 2개 정도의 그러한 문제. 그 다음 여덟 번째 장 보세구역, 아홉 번째 보세 화물에 대한 규제 내용에서 아마 8회 때부터 이 부분이 출제 범위에 속해서 현재까지 두 장 합쳐서 13개의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출제될 그러한 예정이 되니까 꼭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하여간 잘 저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이 조금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들어서 많이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릴 거고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암기 공식을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이러한 식으로 저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같이 쭉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첫 시간은 이 수입 통관 실무와 관련된 OT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OT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